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성향이 조직 안에서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크고 어른들을 어떻게든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해야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관료제에 포섭되면서 저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목도했던 이 의사결정 과정과 이 정권의 운영 방식이 공정하고 상식적이었냐라고 하면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하다못해 그 인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나이가 어쩌고 무슨 기수가 어쩌고 하다못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자식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좀 보수의 이 오래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적인 옳고 그름에 매몰되다 보니 사실 원칙주의자들의 이제 가장 큰 페인이 아무래도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쵸. 원칙은 깨진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도 좀 대중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 저희 같은 젊은 참모들이 단적으로는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도 저희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꾸준히 해왔고요. 결과적으로 예. 이행을 안 했죠.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장관 공석으로 만드는 그렇죠.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의 관념은 국무위원 한 자리 아까운데 왜 비워두냐.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저 같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 너무 절망적인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한 건데 예, 약속 이행을 어떻게 인사권 한 자리 애초에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 정권 교체 됐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편리하게 뭔가 이 이권을 나눠 갖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 근데 이 워딩은 대통령이 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죠? 모 참모가 하신 건데 예, 이제 그런 데서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건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원칙의 예외를 둬서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조직 내에서 저희가 너무 검사라고 간판만 바꾸고 결국에는 기존의 보수 정당이 했던 것처럼 이제 관료제에 매몰돼서 정말 유연하게 정권 운영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 이제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게 당정이 모두 반성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전달함대로 정리하면은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종북 운동권만큼 위험한 게 정치검찰 출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 대란을 통해서 새삼 느끼는 게 이 관료주의, 관존 민비. 그러니까 의사들을 완전히 졸로 보고 의사들을 이번에 처단 대상으로 보는 이런 관료주의. 관료주의가 진짜 문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는 그냥 계기고 관료가 줄기차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연명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진짜 보수 같으면은 이 레이건처럼 이 관료주의가 사실은 보수의 주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관료 사회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에 있어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지어 이제는 관료들의 편협한 경주마 같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온 시각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바라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지금 5급 행정고시 봐가지고 한 20-30년쯤 달려야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승진을 누가 시켜주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권교체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디에 줄 서느냐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관료의 삶으로 큰 시야를 가질 수가 없다. 이 관료의 운명이란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산업부 관료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장관까지 도달했다는 거는 어느 시점에는 탈원전에 찬성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탈원전에 반대해야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소신이 있으면 절대 못 올라온 위치가 장관이라는 거고 차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런 소신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갈라서 관료의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의료 대란 일어나고 나서
가끔 옛날 생각했어요. 옛날이라면 1980년대 이 무렵인데 그때 우리가 만났던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중앙공업을 실질적으로 네. 주도했던 오원철 같은 아,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정보통신부 장관했던 이석채 장관. 그리고 의료보험 과장으로서 의료보험 3파 역할을 했던 김종대 같은 사람,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네. 그 뭐 사소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요새는 그런 관료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시스템에서. 거의 90년대 후반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었죠. 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전자정부를 구축한다 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이거 하려면은 뭐 10년은 걸리니까 중간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긋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거를 하려면 근데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데, 그렇지. 저는 윤석열 검사의 폐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무수한 관료들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잡는 것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관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서 너희는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판단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돼버린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저는 공무원의 재량 행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진짜 뭐 국보로 손실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재량 행위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내 인생의 하얀면을 꿈꾸면서 어디 고검에 가가지고 놀고 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방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직권남용에 큰 장을 열어붙이면서 공무원 사회는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이런 문제를